2부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켓세븐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에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까매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세븐 주제 바로 공개를 하고 자세한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에 부는 LFP 배터리 바람으로 저희가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내에서 또다시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네. 최근에 한 10월 중순쯤이었을까요? 테슬라가 그렇죠. 네, 그 발표를 했죠. 예. 불을 지폈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드는데 그러면은 이 LFP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네. 거죠? LFP 네. 배터리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었던 배터리예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어서 최초에 한 120km, 130km를 달렸던 배터리로 기억하고 중국에서 사실 버스에 많이 적용이 됐었어요. 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보통 3원계 배터리라고 알려 있는 NCM, NCA라는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충방전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원계 배터리보다 한 2배 정도 충방전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무게는 한 1.5배 정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자동차 적용이 안 됐었고 버스에 적용이 됐었고요. 또한 이제 출력 부분도 이 충방전을 하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결국 그랬을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출력 부분도 좀 저하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온도에 되게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춥거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배터리 효율성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많이 했는데 그 장점이란 거는 사실은 좀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메탈의 가격들이 3원계 NCM이나 NCA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쓰고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명확하게 나오죠.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안 좋고 환경에 민감하다. 결국은 소형이나 저가형의 굉장히 저렴한 적합한 배터리가 LFP 배터리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좀 훨씬 확실히 편하죠. 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인과 거죠. 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원소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급망 측면에서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델 3와 Y 스탠다드 모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기술이 이제 네. 전에는 120km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NCM이나 NCA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뭐 622, 뭐 712, 912, 8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LFP도 기술 개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한 250km, 300km까지도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굳이 뭐 600km까지 가야 될 고급차가 아닌 이상은 중저가를 쓰더라도 괜찮게 생각되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벤츠도 한다 그러고 네. 뭐 단독 보도이기는 하지만 네. 현대차도 일부 전기차 차량 배터리를 LFP로 전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들이 갑자기 왜 또 이쪽으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전기차의 기술 표준은 네. 테슬라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은 양산, 1년에 가장 많은 양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폭스바겐도 3월에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LFP를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면에는 한국의 업체들이 너무 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정가가 어렵고 차량 원가의 40%, 45%까지 국내산 이제 배터리들이 장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LFP 배터리를 쓰면 NCM 배터리를 쓰더라도 난 LFP 배터리 있으니 너희들 이거 적게 쓸 거라는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이 됐고요. 결국 테슬라가 사용을 하고 폭스바겐이 쓰게 되면 당연히 다른 경쟁자들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스탠다드 모델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은 소형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력 대상은
엔트리 모델이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형이나 뭐 한국으로 말하면 경차나 소형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부터 각국의 회사들이 전용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부품이 한 12,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를 한 12개 모듈로 만들어서 탁탁탁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도 저렴해지고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빨라지겠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전용 라인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 양산할 수 있는 1년에 6만 대 이상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고급 차들은 사실은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붙어서 오래 걸린 경우도 많지만 양산차는 얼마나 빨리 만드냐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양산차를 결정하는 기준 저희가 경차나 소형차를 볼 때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의 반은 배터리고 그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LFP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앞으로 소형차나 경차 쪽은 이 LFP의 확대가 점점 다른 회사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형과 경차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NCM이나 NCA를 구성하고 있는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예전 수준으로 저렴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광산이라는 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2, 3년 뒤면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또 리튬 가격도 2, 3년 정도 지나면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 3년 뒤에 가격이 내려가면 굳이 안 써도 되긴 하겠죠. 다만 네. 지금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대안으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실적 발표 후 컨콜에서 LFP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 진행 중이다라고 네, 이제 네. 언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외 배터리 셀 업체들도 준비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도 대응을 해야 사실은 수출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NCM이나 NCA 같은 기술을 이제 우리가 니켈 함유량을 얼마까지 올리냐를 했을 때 한 83%, 84%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밀도를 채워서 올리는 기술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들은 소송 공정이나 열을 통해서 이렇게 분사해주는 것들 소재를 얼마나 잘 뿌려주냐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잘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이 낮다 보면 단가가 부분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것뿐이기 때문에 삼성 SDI를 빼고는 LG화학이나 SK나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발표는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진출할 걸로 생각되어지고 말씀드렸듯 테슬라랑 또 양산업체 1위인 폭스바겐이 진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의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네.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굳이 네, 네.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다고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 하이투자증권 네. 그 리포트를 보니까 LCD 쪽으로 좀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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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차장님께서 네, 네, 좀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 적용이 좀 확대가 된다면 배터리 요소 중에서 필수적으로 혹은 뭐 필요성이 좀 부각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네. 뭐가 차이 나는지가 정확하게 네. 알아야 되겠죠. 이제 LF 배터리와 NCM이나 NCA 혹은 NCMA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달라요.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양극재가 어떻게 다르냐? 들어가는 원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LFP 같은 경우는 철과 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배터리들은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극재를 제외하고 보통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것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형을 써야 되잖아요. 가격을 낮추는 게 최대한 그러다 보면 SK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습식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고가형이고 네. 건식 분리막이 좀 사용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은 결국 양극재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배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보완하려면 음극재나 첨가재, 그러니까 전해액의 어떤 밀도를 높여주면서
거기서 고출력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극재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 그다음에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런 첨가제 역할들, 보통 실리콘 계열을 써서 음극재의 밀도를 올려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LFP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큰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과 인이죠. 그러다 네. 보면 기존에 이제 철과 인을 관련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냐 했을 때 한국에 이제 이주라는 업체가 고급 산화철에서 산화철 중에서 15% 정도 글로벌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지요? 예, 영어로 네. EG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이 좀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LFP가 대세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네.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갖고 경쟁을 하기 위해선 우리도 이거 만들 수 있어. 원하면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뭐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렇죠. 것보다 예.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거야는 네, 네, 좀 네.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봤을 때 중국 업체를 필두로 한 LFP와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하고 있는 NCM, NCA는 같이 간다라고 같이 우리가 봐야 갈 돼요. 수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가 줄어들면 굳이 사실은 저가의 모델도 쓸 필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LFP 근데 원자재는 네. 언제든지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져간다. 난 기술이 있고 언제든 네. 양산할 수 있고 일부 양산에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가져가겠죠. 다만 이제 네. 최소 수준 왜냐하면 고마진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많은 양을 해서 저가 경쟁을 할 아까 LCD 예를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러면 LFP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LFP 배터리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혹시나 종목은 네네.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짚어주시죠. 뭐 최근 시장 보시면 기존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네. 반면에 이제 LFP를 테슬라가 외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그쪽 관련주들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네. 있습니다. 물론 진위 확인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테마 분위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입장에서 LF 쓰니 나도 일단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일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산화철을 15% 정도 글로벌 점유하고 있는 영어로 EG라는 회사가 네. 가장 뭐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미 LFP를 설계를 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탑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는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 두세 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또 팩을 해야 되죠. 그 팩 관련해서 국제 인증을 획득한 회사 파워넷이라는 회사가 있고. 어제 또 급등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그냥 찾는 거죠. 사실은 진위 확인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기술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LFP 배터리 시스템을 또 일본에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도 아마 주가 움직임이 괜찮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ESS에 들어가는 LFP 스타일의 ESS를 이제 중국에 납품했다라고 알려진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정도 회사들 가지고서 한번 보시면은 뭐 굳이 더 확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많이 좀 급등을 해서 좀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어제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 나는 이미 정리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은 좀 단기적으로 그렇죠. 봐야 네. 되는 섹터인 거예요.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한국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국제시장에서 경쟁성을 가진 거지. 사실 음극재 시장만 보더라도 천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 흑연을 싸게 광산에서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LFP는 싸게 광산을 하는 회사들이 사실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서 그냥 장기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입장에서 테마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FP 배터리가 스탠다드 모델에 적용된다고 해서 하이니켈 3원계 중심의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전방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또 네.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네, 네.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 같네요. 네, 네, 오늘 LFP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 저희가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